현장에서 또 그렇게 그 보시면서 아, 어쩜 저런 행동을 하시지라고 생각했던 순간 같은 거 있으셨어요? 또? お腹叩くのがねリハーサルは軽く叩いてたのに本番すごい強かった。 그 배를 친 장면은 리허설 때는 좀 이렇게 살짝 때렸었는데 그 실제 그 슛 들어갔을 때 엄청 세게 치셨습니다. 安倍さんがすごいびっくりしてるんですよ。 그래서 아베상이 굉장히 실제로 굉장히 놀라고 계세요. 表を歩いてるところでも自然とこうカバンの肩のこうとこに捕まったりとか、そういうこう母親が老いた母親が息子に対してどういうふうに触るかとか、そういうのはすごく意識して今回は加わってるね。別に触ってくれっていうことは一切言ってないんですけど。 밖에 이제 아들과 나란히 걸을 때도 자연스럽게 아들이 메고 있는 가방끈을 이렇게 살짝 쥐인다든지 그 늙은 어머니가 아들을 대할 때 어떤 터치 같은 거 그것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참여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굳이 만져달라 이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감독님 영화 속에 아까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리기도 했지만 료타라는 이름에 이어지는 료타라는 이름을 계속 썼던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특히나 감독님이 좀 자전적인 이야기인 경우에 료타를 쓴 경우들이 더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감독님의 많은 어떤 어린 시절 기억과 혹은 부모님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이 이 영화 속에서는 더욱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살고 있는 이 동네 연립 같은 경우도 감독님 실제 사셨던 연립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공한 아들이시죠? 깐 영화제 갔다 오신. 국내 사람들이 굉장히 환대해가지고 촬영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네. 들었어요. 파티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そうなのね。友達はもうみんないないんだけど、そのちっちゃい時に僕がお世話になった友達のお母さんとかお父さんが今一人暮らしを始めていて80歳を超えて、そういう方たちが撮影場所にみんな集まってくれて、一番驚いたのは映画の中でキリンさんの友達役で長岡さんっていう隣のおばさん、クラシックの先生のところにおばさんが長岡さんっていう人がいるんだけど、これも実際に母親の友達だった僕の同級生のお母さんなんだけど、長岡さんとで本物の長岡さんが来ちゃったの、撮影見に。モデルがそのまま目の前に現れちゃってあ、キリンさんこれ本当の長岡さんですってその場で紹介し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状態でした、撮影現場は。だからそういう人たちが遠くから「これじゃあ」なんて手を振ってくれるというちょっと恥ずかしい現場だった。嬉しいけど恥ずかしい。 네, 그 옛날 친구들은 이제는 그 단지에 살고 있지 않는데 어렸을 때 신세를 졌던 친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혼자가 되셔서 80세 다 넘으신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촬영장에 모여들으셨었어요. 그래서 가장 놀랐던 거는 키키키린 씨 친구로 나오는 나가오카 씨라고 그 클래식 교실에 같이 다니는 분이 실제 모델이 있었는데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모델이랬던 나가오카 씨가 그 장소에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키키린 씨에게 그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런 현장 상태에서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친구들의 그 어머니 아버님들이 호레짱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는 호레짱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부끄러웠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영화 속에 아마 많은 부분으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품들과 음식들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미끄럼틀 아래서 아빠와 함께 먹는 과자라든지 곤약 조림이라든지 냉동 카레,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냉동 카레를 녹여 만든 카레 우동이라는 칼피스 아이스크림이라는 놀라운 제조된 아이스크림, 그리고 또 문어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 놀이터 미끄럼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소품인지 혹은 아니면 실제로 어릴 때 거기서 놀던 추억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タコの公園は実際にある公園なんですけど、 저 문어 공원은 실제로 있는 공원입니다. ただ僕が暮らした団地であるああいうオブジェの形をした滑り台は、貝殻の形
をしてて貝殻公園って僕ら呼んでたんですけど、それはもう本当に子供が落ちて自治会で問題になって撤去されちゃって、それで使えなくて同じ地域の別の団地の滑り台を探し求めて唯一見つかったのがタコ滑り台で、でもタコ滑り台もこの1月に取り壊しになっちゃいました。 네, 미끄럼틀 있죠. 네, 그 단지에서 오브제처럼 실제로 그 등장하는 제가 살았던 단지의 그 미끄럼틀은 그 조개 모양이라서 저희 어렸을 때는 거기가 조개공원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아이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어서 그 자치제 쪽에서 철거를 해서 이미 영화 촬영할 때는 그것은 없어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동네 지역에 있는 또 비슷한 공원에 미끄럼틀이 있는 곳을 찾았더니 그 문어 미끄럼틀을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 촬영을 했는데 그 한 달 뒤에는 이제 거기도 또 철거가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바닷마을이네요. 거기 문어지나에 문어도 있고 조개도 있고 그런 동네여서 굉장히 희한한 감이 기가 차시네요. そうですね。 저희가 사실은 그 전에 태풍이 지나가고 관련돼갖고 이 시네토크에 SNS 질문들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있는데 이 질문을 준열 씨한테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이 영화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 홈런을 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포볼을 치는 것만으로도 노력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응원을 담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방을 노리는 인생을 추구하세요? 아니면 포볼을 노리는 인생을 추구하세요? 라는 포볼형 인간인지 홈런형 인간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포볼이든 데드볼이든 일단 주자만 나가면 농담이고요. 아무래도 저는 포볼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면이 저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마지막 장면이고. 저도 그냥 저는 그 장면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냥 너 홈런 칠래 포볼 할래 했는데 포볼 고른 게 그냥 나 아빠처럼 살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면 그 친구가 그 꼬마애가 할머니가 물어봤을 때 아빠처럼 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도 같은 소리를 했었거든요. 주변에다가 아버지처럼 살기 싫다고. 대부분이 그렇게 그쵸? 말하죠. 네. 네. 근데 거울을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는 건데 그 포볼이라는 게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한 것 같고 저도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포볼에 가깝기 때문에 저도 혹시 포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네. 감독님은 아무래도 료타가 감독님과 굉장히 많은 부분 닮아있기 때문에 또 이 영화에서 이 포볼과 홈런에 대한 은유 같은 것들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 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僕ちょうどこの映画の少年と同い年ぐらいの時は少年野球のチームに入ってて1番レフトだったでフォアボール狙いだったフォアボールで出て盗塁っていうのが唯一の見せ場っていう非力だったのでヒットが打てなくてよく相手チームから力が弱くて相手チームからヒット打ってみろよってからかわれたんだけど自分の中ではフォアボールだって塁に出るのは同じだと自分に言い聞かせて、自分を慰めてましたけど満足してたわけじゃないですけど当時としては精一杯の自分のできることがフォアボールでした。 제가 그 영화 속 소년과 똑같은 나이 또래일 때 소년 야구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치반 수순의 그 1번 레프트였는데요. 저는 사구를 노리는 타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도루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그게 저의 최대의 그 관람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히트를 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팀 선수들이 야 너 히트 좀 쳐봐 그러면서 놀림을 당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사구로 이기는 것도 좀 나는 마찬가지다 라고 스스로 납득을 시키고 위로를 했던 그 만족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로서는 그때는 그게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今はこの映画が大ヒットすることを願っているので、ホームラン狙いだと思います。 그렇지만 지금은 이 영화가 대박으로 이제 대성공을 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홈런을 노리고 있는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5천만 고레다 감독님의 팬을 끌어들이는 그런 발언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DDDONGSSC 동스 이분이 감독님 영화에는 계단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걸어도에서 마지막 장면인 노부부가 대화하는 장면도 그렇고 아무도 모르는 자에서 아이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계단 장면, 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마지막에 계단에서 마주하는 장면 등 계단에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을 하는데 감독님께서 일부러 의도하고 계단 장면을 넣으시는 건지 궁금하고 계단이 주는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셨어요. 홈런 하시려면 이쪽으로. 階段ってお芝居しやすいしにくい 그 계단에서 연기를 할 때 연기하기 편하세요? 아니면 좀 하기 좀 힘든가요? 어려워요. 難しい 네, 어렵죠? 네네네. 원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네요. 왜 어려우세요? 왜 어려우세요? 답변이세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카메라 앵글로 놓고 봤을 때 어디에 서야 될지 어디에 멈춰야 할지 혹은 발을 하나 내딛었을 때 상대방 대사가 끝나거나 하면은 대사를 끝나고 제가 발을 내리는 그 순간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마라고 하죠. 좀 박자가 네. 좀. 그게 중간에 뜨는 게 굉장히 그 배우로서는 되게 힘든 시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 발 더 내딛고 멈추고 바라보는 데까지 그 시간이 되게 어려운 정도로 계단은 항상 좀 불안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배우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은 그토록 많은 영화 속에서 계단을 계속 사용을 하시면서 배우들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먼저 이 앞에 대한 질문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단에 주는 의미, 굳이 그래도 넣으셨던 어떤 이유들을. 意味というよりはでも今うまい例えなんだけど撮るのも難しいんですよ、階段って撮影するのも難しい、役者もすごく難しい。ただ立ち止まる振り返るっていうお芝居をすることでいろんな絵が撮れるのね、複雑に撮れる。普通の階段の道を歩いてるよりも的にバリエーションが作りやすいっていうのがあったよな。だから僕もチャレンジなんですよ。階段を芝居場に持っていくというのは非常にチャレンジだけど、うまくいった時にはとても豊かな瞬間が撮れるということでやってるんだけど、正直に言っちゃえば単純に階段が好きっていう階段は本当に好きで、街歩いててもこれいい階段だなと思うと喋るっていう他のものはほぼ撮らない。どんなに綺麗なものがあっても撮らないので、階段だけはこれいい階段だな、いろんなところで階段を撮ってるんですよね。とにかく曲がってたりするとすごい好きだし、登ってって途中平らなところがあって、そういうちょっと変化がある階段とかでも何かで使えないかなってすぐ考える階段が好きなんですよ。 계단 성애자이신 분이ちょっと階段がフェチかもしれない。 네, 약간 계단 성애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계단 성애자로서 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작품 끝날 때마다 계단 사진이 있어요. 근데 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거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네. 그 연기를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지만 촬영하고 찍는 것도 계단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멈춰서고
다시 되돌아보고 그렇게 연기를 할 때 좀 다양한 각도에서 그 계단에서 찍었을 때는 다양한 표정들을 좀 복잡하게 찍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평면길을 갈 때보다는 좀 그림적으로 여러 바리에이션으로 좀 찍을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은 좀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도 좀 도전이거든요. 근데 계단에서 이제 연기를 하는 장면을 찍었을 때 만약에 이게 잘 돼서 성공을 하면 굉장히 그 풍요로운 순간을 그 영화 속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단을 많이 이제 찍어 왔는데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제가 계단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네에 다니면서 정말 좋은 계단을 발견하게 되면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아름다운 뭔가 사물을 봐도 별로 사진을 찍질 않는데 이상하게도 계단만 보면 시선이 가고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 계단들을 지금까지 좀 찍어왔고 특히 이제 조금 중간에서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갔다가 평탄했다가 또 내려간다거나 이런 변화가 있는 계단을 보면 아 언젠가 이런 거를 촬영해서 또 써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또 금방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계단처럼 올라가는 홈런의 인생을 믿지 않으시는 감독님의 계단 사랑을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 이번에 가장 감독님이 최근에 찍으신 영화가 바로 이 영화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한국 관객들로서는 감독님이 데뷔작으로 찍으셨던 20년 전 작품이 또 정말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국에서 극장에서 개봉을 한 상태로 환상의 빛이라는 작품을 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그 20년의 시간, 그 환상의 빛이 1995년도 작품이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전의 작품인데 두 영화를 보면 사실 뭐 유머의 느낌 같은 것들 혹은 카메라가 배우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거리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들이 지났을 때 그때 고래장과 지금의 고래다 상과의 어떤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보인 거지?いやそんなことはないんだけど 그건 아닌데요. 自分としては連続してるもんだから気がほら20年前って、もっと痩せてたんだよね僕多分彼ぐらい痩せてた 그런 걸로 합시다. 아니 내 안에서는 계속 이게 이어져 온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20년 전에는 제가 좀 꽤 날씬했어요. 류준열 씨만큼 날씬했어요. 少しずつ太るからさ 조금씩 살이 찌는 거잖아요. 突然太ったわけじゃないからさ 이게 갑자기 살이 찐 건 아닙니다. 連続性があるんだよここからここまで 여기서부터 여기에 오기까지는 연속성이라는 게 20년의 연속성. そうすると並べてみないと何が違ってるのかは意外と分かんないじゃん 그 나란히 이렇게 놓고 보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외로 잘 몰라요. だからそんなに変化を意識してはいないです 그렇게 크게 저 스스로는 변화를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だってちょっと真面目に答えると今恥ずかしいからちょっとはぐらかしてるけど真面目に答えると多分デビュー作を撮る前が一番映画のことを分かったつもりになってた、まあ、撮れば撮るほど分からないから分からなくて面白いってのあるんだけど今すごく面白い撮ってて 지금 좀 이 질문이 쑥스러워서 제가 애써 좀 돌려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데뷔하기 전에는 제가 영화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찍으면 찍을수록 영화에 대해서 더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만큼 지금은 더 재밌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오히려 그 과거의 작품들이 젊음에 깃들어 있는 죽음과 혹은 아니면 슬픔 같은 것들이 더 있었다면 지금은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도 어쩌면 삶에 대한
오히려 더 활력이라든지 혹은 기쁨 같은 것들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고레다 감독님이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들을 또 하고 계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요즘 너무 사시는 게 너무 행복하신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삶을 바꾸는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같은 것들이 또 한결같은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조금 더 양지를 바라보게 되셨던 어떤 계기들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でもね、それはね、決して幸せになったからじゃなくてね、逆なんだな、きっと。多分デビュー作の頃は自分にとって死っていうのがそれほど身近じゃなかったから、死についての物語ばっかり語ってたけど、この20年でおそらく僕は大切な人間をたくさん失ってるんだよね。父親も母親も。で、逆にそういう身近な人間の死を経験した後作れる物語っておそらく死についての物語ではなくて、そこからどう生に向かうかっていう物語を自分が語りたいと思うようになったのと、それはおそらく自分が年を取って、この年齢になって、死が身近になったからだね、逆に。 그것은 행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뷔했을 때는 오히려 그 죽음이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이제 20년이 지나서 그 사이에 정말 저의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을 한 뒤에는 뭔가 이야기를 만들 때 그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죽은 뒤에 어떻게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고 이 나이가 돼서 저 스스로도 더 죽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준열 씨